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간 한자들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행위와 활동과 관련된 한자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저랑 사람인 한자, 사람인이 들어간 부스 한자 다 외워보시죠. 오늘은 사람의 행위, 활동,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고 활동이 많습니까? 한자도 그래서 많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자 배우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끼일게, 바랄기, 명령할령, 우러르랑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죠. 어디 끼고, 바라고, 명령하고, 우러르고, 엎드리고, 모시고, 의지하고, 펴고 정말 한자 많습니다. 한 16살 정도 할게요. 자, 벼슬알싸, 줄부, 대신할 때 막기림, 칠벌, 실휴, 같을싸, 낮을자. 사람인 들어가고 아래 두 사람, 두 획을 넣어서 두 개가 끼어 있네. 이 사람 사이에 사람이 껴있는 것처럼 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사람들 2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낍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끼어 있는 사람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끼다도 있고요. 갑옷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입, 소개, 중개, 개갑, 개각 이런 뜻도 있고 투구라는 뜻으로 갑옷과 투구에서 개주 이렇게 쓰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끼일 개자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발할 기자 어렵습니다. 높은 급수에 나오는데요. 이거 그칠지 발이 정지하고 있는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하고 있는 발이에요. 2개 딱 그려볼까요? 이렇게 발 2개 정지하고 있는 발을 뜻하는 말인데 이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 높이 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정지하는 발로 이렇게 까치발 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해보려는 기대, 기업, 기회, 뭔가 해보다, 바래보다 영어로 말하면 호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령할 영자인데요. 명령할 영자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재금을 쓴 다음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같은 모양인데 이자로 제일 많이 쓰죠. 명령하다인데 보통은 또 하여금령이라고도 하죠.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부사형어로 쓸 때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저는 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합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랫부분은 병부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자, 모여라 했더니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모입니다. 그럼 누가 말을 합니까? 그렇죠. 임금님이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그 명령하는 사람은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두머리가 들어가는 우두머리 용어를 보면 영부인, 영애는 딸이고요. 영식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금령이라고 많이 알지만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명령하다가 맞습니다. 모아놓고 무릎 꿇혀놓고 네. 우러러랑자는 뒤에는 한자가 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우러러 보는데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신앙하면 신자를 귀신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러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추앙하다. 한참 드라마에서 추앙하다, 사랑하다의 더 높임말로 좀 활용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추앙하다가 있고 악모하다 다 뭔가 우러르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조금 사랑보다 약간 신적으로 보는 그런 걸 뜻할 때 우러랑자를 씁니다. 나앙자 들어가면 앙, 영 이런 발음 합니다. 여기선 사람인 들어가서 제가 가져왔 개견자인데요. 개가 누구 옆에 엎드려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 옆에, 사람 옆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다는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복병이다, 엎어져서 이렇게 하는 병사형, 굴복하다, 항복하다. 항복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자가 쉽지만 좀 쓰임도 많고요. 복 발음이 한다는 거, 견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뜻과 뜻이 맞는 한자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모실시는 절사, 관청시, 훈음이 2개입니다. 아마 여기 시 발음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시라고. 자, 관청에서 사람들을 모십니다.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모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높은 사람 옆에서 모시는 시녀라든지 내시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시의라고 하죠. 그래서 모시고 있다로 보시는데 이 자가 좀 비싼 자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쓰면 무슨 자가 됩니까? 진짜 비싸죠. 기다릴 때가 됩니다. 이거는 기다릴 때가 되고요. 사람인을 쓰면 모실 시가 됩니다. 자, 의지할 의자 한번 볼까요? 오드예요. 사람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요. 더우면 옷 벗어야 됩니다. 체온 조절이 이 옷에 대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사람들이 옷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존하다, 의지, 의탁, 의거, 의뢰 이런 식으로 의지할 의자를 활용을 하죠. 사람이 옷을 의지하다. 쉽죠? 이건. 펼신을 보시면 신 발음이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펼신 저것도 펼신인데 누가 펼쳐졌다 사람이 쭉 기지개를 폈다 해서 신축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축 많이 펼쳤다는 뜻이고요. 굴신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쭉 기지개 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슬알사 이것도 너무 쉽죠. 획순이 사 발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사람이 어떤 벼슬 일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선비가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선비하고 옛날 선비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선비는 지금에 좀 비유하면 박사? 이 정도 교수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하다 출사하다 치사하다 치사가 치사해 이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괜찮습니다. 사양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줄부자. 여기에 보시면 마디촌자는 사람의 손을 상징하는데요. 사람의 손 중에서 손마디, 조그마한 손입니다. 한 마디 정도. 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손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셔야 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교부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기예요. 뭔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부탁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그래서 마디촌을 여기서 손으로 해석하는 게 좋구나. 이거 포인트입니다. 대신할 때 너무 쉽죠. 그런데 대신할 때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대신할 때가 있고 시대대가 있고 대대가 있다. 근데 대표이름으로 우리가 대신할 때라고 외우지만 쓰임새는 시대대나 대대도 정말 많이 씁니다. 일단 주사릭이라는 게 뭐냐면 화살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 놓은 겁니다. 화살을 쐈어요. 이게 화살이고 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줄이. 그래서 쏘고 다시 가져오고 쏘고 다시 가져오고 사람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 으로 가지 않고 줄로 매달아서 가져오는 걸 뜻하는데요. 대신 뭔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안, 대가, 대리, 대행이 있고 시대대로 가면 이렇게 현대, 세대 이런 말로 시대로 쓰고요. 대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대대로 자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대손 이럴 때 쓰는 대대입니다. 가게 개통을 뜻할 때도 쓰는 한자인데요. 훈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약간 좀 변해야 되니까 음은 다 되지만 대신이냐 시대냐 대대냐 이렇게 한번 외우시고 너무 많으니까 대표 훈음으로 우리가 대신할 때를 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신 주사리 가서 싸웁니다. 간단하지만 해석이 좀 많죠. 맡길 임자 보면 이건 좀 쉽죠. 이거는 뭔가 짊어질 임자가 짊어졌습니다. 이 말을 약간 나한테 맡겨졌습니다. 회장직을 맡았다, 총무직을 맡았다, 책임이 있다, 임무를 받았다, 임기다, 임명이다, 방임이다, 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책임지고 맡은 일들을 쓸 때 할 때 씁니다. 임발음을 잘 아셔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만 발음만. 칠벌자는 아까 방금 배웠던 주사리 가서 하는 대신할 대에다가 뭐만 붙였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붙였는데요. 뒤에 있는 게 한자입니다. 칼이 달린 창인데요.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적군을 치고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뭐 토벌, 정벌 뭐 이렇게 쓰고요. 나무를 베면 벌목. 풀을 베면 벌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전쟁 용어로 쓰죠. 무기 들어갔으니까 대신할 때하고 구분을 좀 하시고요. 실휴 정말 쉽죠? 나무 밑에서 여름에 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학창 시절에 중학교에 운동장 앞쪽에 바위가 크고 정자 느티나무가 있는 여름 교실이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여름 교실이라고 했던 교실인데요.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국어 시간에 시도 읽고 냇물 소리도 듣고 자연 환경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 밑이 그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추억이 좋았던 그런 중학교 장면 하면 그 장면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에다가 나무목,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쉽니다. 그래서 휴가, 휴식, 휴전, 휴양, 휴직, 휴학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같을사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써있자는 많이 아시는데 사가 나와서 흔히 영어 같은데 한자어인 사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같아 보이는데 아니네. 그러나 아니네.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는데 이자가 그렇게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대 보이는데 아니네 라고 쓰는데 먼저 써이 해석이 좀 돼야 됩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뒤에 사람인변을 빼면 이 부분 자체가 옛날 쟁기날 있죠. 쟁기. 뭐 소가 가지고 있는 삽 모양 있잖아요. 삽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 그래서 이 쟁기 모양을 사람이 사용하다 해서 써이는 사용하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쟁기를 사용했다. 사람이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같이 뭐 어떤 모양이 같은 무기를 또는 농기구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 같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네 이렇게요. 써이는 사용하다고 같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하다, 흡사하다 한번 보시고요. 낮을 저는요, 뒤에 있는 한자가 나무 뿌리 모양을 뜻하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 발음을 해서 사람이 신분이 나무 뿌리처럼 아래쪽에 있습니다. 낮다라는 뜻이어서 적과 저속, 저온, 저질, 고저, 최저 이렇게 다 낮다. 나무 뿌리처럼 아래쪽이던데 한일 꼭 빼먹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성씨씨는 나무 뿌리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처럼 사람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씨라고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하고 행위, 활동 한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